제주도가 탑동 앞바다에 초대형 크루즈항을 만드는 제주 신항 개발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규모 매립 공사로 환경 파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 연간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면세점들의 지역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잦을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슈퍼 태풍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태풍의 길목인 제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 녹지의 건축을 제한하고 해안 지역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서 초대형 크루즈항을 만드는 제주 신항 개발이 추진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해 새로운 항만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미 환경 파괴 논란 때문에 2년 전에도 백지화됐던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60척의 크루즈가 다녀간 제주 외항. 크기가 작아 8만 톤 이상 크루즈 접안에는 예인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 크루즈들이 20만 톤 이상 크기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이면 연간 600척 이상의 크루즈가 입항해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 서쪽의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늘어나는 해양 관광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마라도 면적의 7배인 210만 제곱미터를 매립해 크루즈 부두와 국내 여객 부두를 두고 여객선 부두 자리에는 공원과 마리나항이 생깁니다. 현재 크루즈 전용 부두인 외항은 화물선 전용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2조 4천억 원을 들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올해 말에 확정되는 정부의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제주 신항만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8천억에서 1조, 그다음에 민간 자본을 도입해서 이 시설을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계획과 잘 검토를 해봐서 제주가 원하는 규모의 항만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제주 신항개발구상 공청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곳 앞바다 매립에 대해 어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제주 인천 노선 여객선 운항이 올해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국내와 해외 2개 선사가 취항을 희망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 장관은 논란이 일고 있는 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문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주 지역 면세점 시장이 연간 매출액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데 지역사회와 상생 방안을 찾자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와 함께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 면세점 시장. 지난해 도내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1조 46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신라와 롯데 면세점 매출액은 3년 만에 3배로 늘어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26%가 제주 방문 기간에 350만 원 이상을 쇼핑했을 정도로 소비 성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점은 지방세나 제주 관광진흥기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 정작 제주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들이 주도해 면세점 주변에 쇼핑거리를 만들고 공동 마케팅 기구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환원 차원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공동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떤 쇼핑거리로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새로운 시내 면세점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저마다 지역 상생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 계획서에 중소기업을 약 600여 평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0%를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주 특산품 전용관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제주 특산품 판로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히 이제 마을에 있는 다양한 관광업체들, 마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교육, 인프라 투자 환경 개선에 저희들의 수익금을 쓰고자 합니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지역 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 면세점들.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 녹지와 해안 지역의 개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연 녹지에 현재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안선 부분의 개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보존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잦아 날씨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발생 수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강력한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6, 7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불볕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폭염도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어서 비가 많지 않은 마른 장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 이후 폭우가 집중되는 추세여서 8월엔 국지성 폭우가 심해져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1도 높은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태풍도 비상입니다. 올여름에는 11개에서 14개의 태풍이 발생해 이 가운데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 해에는 태풍 2개 중 하나가 슈퍼 태풍으로 발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서태평양의 서풍 편차가 강화되고 있고 고해수면 온도가 동진하면서 감시구역의 엘니뇨를 더 강화시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좀 더 강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엘니뇨까지 심해지는 올 여름철, 제주 날씨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바깥 나들이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살짝 지나는 정도라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내려가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6도 내외,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남원의 아침 기온 16도, 안덕과 서귀 17도,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비 소식이 있는 내일보다는 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네, 섬적도 먹구름이 머물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석가탄신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선수단이 사상 최다 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장애 학생 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 선수단은 육상과 축구에서 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17개와 은메달 13개 등 모두 41개의 메달을 따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육상의 송민울과 김현곤 등 선수 6명은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내년 대회는 강원도에서 개최됩니다. 생물 다양성과 습지의 날 기념식이 오늘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동백동산 습지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오늘 행사에서는 서늘리 새마을회가 습지보전 활동과 생태 모범마을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숨은물 뱅기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제주시장에게 인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제10회 제주포럼 마지막 날 제주와 세계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문화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홍석현 월드컬처 오픈 위원장은 오늘 제주포럼 문화세션에서 다채로운 문화가 전시되고 어울리는 교류의 장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정래와 김훈 등 유명 작가와 건축가들도 제주의 정체성과 문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교육 관련 조례 제정은 다른 시도보다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오늘 열린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감도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포함시켜 정부에 법률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